이 산화질소를 좀 더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게 된다면, 야, 이거는 정말 뭐 신이 주신 최고의 물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화질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형태를 보면 산소하고 질소하고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굉장히 반응성이 높고 안정을 취하려고 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딱 결합해서 질산염이 되려고 합니다. 이거는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인체에서 거의 1초 이하, 0.5초나 0.3초 이내에 만들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산화질소는 무색무취의 자유라디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후부터 산화질소가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분자다, 제2의 산소다, 기적의 분자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엄청난 연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산화질소를 좀 더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게 된다면, 야, 이거는 정말 뭐 신이 주신 최고의 물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화질소를 어떻게 건강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혈관의 내피에 평활근이 있는데 그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기체가 바로 산화질소다. 이 발견을 통해서 엄청난 의학계에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혈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혈관을 확장해 가지고 피를 더 잘 통하게 해서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그거에 대한 약들도 만들 수 있고 온갖 것이 다 만들어지겠잖아요. 근데 일산화질소는 공기 중에 질소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를 가져와서 질소 N2, 산소 O2를 분리를 시키죠. 두 개씩 붙어 있는 걸 분리를 시켜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산소와 질소가 강제로 붙어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이해하신다면, 이게 왜 이렇게 기적의 분자다, 제2의 산소다, 우리 생명의 허가 신호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자연히 만들어지거든요. 그 효소가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 첫째 위치는 혈관의 내피 세포에서 ENOS라는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혈관을 확장하고 또 혈압을 조절하고 혈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조절 안 되면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조정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신경세포끼리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고 약간의 간극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냅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냅스의 말단에서 산화질소를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이게 0.3초 이내에 신속하게 주고받고 있는데, 만약 산화질소가 발생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억이 안 나요. 방금 전에 말했던 거나 어저께 누구를 만났던 거나 기억이 안 나서 기억도 할 수 없고 학습도 할 수 없고, 결국은 그 세포가 기능을 잘 못해서 신경세포가 퇴화돼서 치매까지 갑니다. 이 산화질소가 없으면 우리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배운 것을 오늘 기억 못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밥 먹는 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큰일 나죠. 누구를 만났는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기억 자체가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면역세포에서 INOS라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이때는 면역세포가 쓰는 것은 천사와 악마의 얼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일 때는 어떨 때냐, 얘가 바이러스, 세균들을 억제합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든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20대에 비해서 40대가 되면 20대의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생성량의 50%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한 15%만 남고요. 70대가 되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효소에 의해서 생성하는 생성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혈관의 문제, 신경의 문제, 면역의 문제가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산화질소를 어떻게 많이 만들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뭐 조절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면역을 조절하고 기억을 강화시키고 학습 능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본질은 뭐냐면 생체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세포한테.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죠. 죽었다라는 신호는 뭐냐면 산화질소가 안 나온다, 몸에서 없다, 그거예요. 만약 생체에서 산화질소가 없으면 제일 먼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라 하는 신호가 꺼져버려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안 만들면 모든 에너지가 셧다운 되는 거죠. 온몸에 에너지가 안 만들어진다는,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죽은 거잖아요. 그야말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바로 유해균이
우리 몸을 다 썩게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나오는 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생존하고 있다는 신호. 산화질소가 안 나오면 생존이 안 돼. 그래서 혈관에서도 안 나오면 혈관이 죽었다. 그래서 유령혈관이 되고요. 신경에서 안 나오면 신경이 죽었다. 그래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면역에서 안 나오면 면역이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음에 관한 신호예요. 이해되신가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우리 세포 안에 뭐 몇천 개씩 들어있잖아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올스톱되고 산소 이용하지 마. 이제 죽었어. 끝이야. 그래서 산소 이용을 사용해도 되는 허가 신호예요. 야, 산소를 이용해도 괜찮아. 살아있어. 산소를 이용해서 빨리 에너지 만들어. 지금 이 생물체가 살아있단 말이야. 산화질소는 누구의 지시를 받을까? 그러면 뇌의 지시를 받을까요? 그러면 뇌는 누구의 지시를 받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영혼의 지시를 받는다고 봐야 돼요. 아직 영혼이 인간 몸에 붙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호의 물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모든 분자와 원소들은 사실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미네랄과 이 영적인 에너지하고 상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몸을 컨트롤하는 분자로 신호 물질로 언어로 사용하는 거죠. 살아있어라는 거, 살아나라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이 산화질소가 한 15초만 분비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심근세포 손상이 옵니다. 뇌세포 죽기 시작합니다. 항막세포가 문제가 됩니다. 아주 민감한 세포들부터 바로 괴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3분에서 10분 정도 만약에 숨을 안 쉰다. 그러면 어때요? 세포가 다 괴사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뇌세포가 많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색이 왔을 때. 근데 15초만 이 산화질소가 안 나오면 우리 세포들이 다 괴사돼 버린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산화질소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기에 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산화질소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4가지 방법으로 만듭니다. 이 산화질소 합성효소라고 부르고 NOS라고 합니다. 첫째는 혈관 내피, ENOS라고 부릅니다. 내피에서 민문이근에게 산화질소 보내면 민문이근이 그 신호에 의해서 혈관을 이완하자 하고 이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혈관을 이완하면 혈액이 더 많이 가죠. 그래서 혈류를 조절하고요. 더 혈액이 많이 가니까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 혈류 조절, 혈압 조절을 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NOS는 신경세포형 산화질소 합성효소죠. 신경계 그 시냅스 말단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로 써요. 기억력, 학습력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신경의 여러 가지 신호들을 조정합니다. 근육이 펴져라, 뭐 근육 수축을 하고 근육 이완하고 하는 다양한 신호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INOS는 면역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면역세포는 단핵구 같은 백혈구나 대식세포 있죠. 그 안에 이 효소가 있어요. 얘네들이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산화질소를 내요. 그러면 이 산화질소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죽어버려요. 억제돼. 이게 이제 착한 역할이고, 근데 너무 염증이 만성화되고 과열되면은 이게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면역이 오히려 문제가 돼요, 이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산화된 LED도 더 많이 만들어질 거고, 염증도 계속 더 만들어질 거고, 만성화될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악순환에 빠게 돼요. 그래서 얘가 잘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빨리 끝나야 됩니다. 이 산화질소를 만들려면 산소를 잘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르기닌, 산화질소를 만드는 전구체. 산화질소는 두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폴리페놀, 비타민 C라든가 이런 항산화제를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항산화제하고 같이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NOS는 이제 운동을 해주면 이렇게 혈관 내피에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혈류가. 흘러갈 때 혈관 내피를 터치를 해줘요. 터치를 해주면 이때, 혈액이 많이 흘러가야 되겠구나. 혈관을 더 확장해야겠다. 그때 NOS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산화질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이 필요하고 이 적당한 혈액순환 자극을 줘야 된다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NOS는 노화라든가 스트레스, 흡연, 음주, 또 고당분의 식사, 고지방 식사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당화되고 산화되면, 염증이 많아지면 이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산화질소를 활성화하는데 저해하는 요소들을 반드시 없애야만 이 산화질소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산화질소의 핵심 효능을 말씀드리면 평활근을 확장시킨다, 또 혈압 조절한다. 그런 거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심장에 근육이 있죠. 심근. 심근을 보호하고 허혈성 질환, 즉 혈관이 막히고 경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허혈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뇌혈류도 확장되고요. 기억과 인지 기능을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혈관 내피를 강화하고 죽상 동맥경화를 억제시킵니다.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라. 또 에너지를 향상시켜라. 에너지 생산을 조절하고 있죠. 또 뭐 신경과 면역계의 신호 조절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산화질소의 핵심 기능이에요. 이 산화질소는 실제로는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우리 세포들한테 주는 거라겠죠. 산화질소는 두 가지 경로로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산소가 풍부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생체가 안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만들까요? 가만히 있어도 기초대사는 일어나고 숨은 쉬고,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식품으로 먹든 어떻게든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 이미 존재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산소하고 같이 결합해서 산화질소 합성 효소에 의해서 산화질소가 생성됩니다. 20%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평상시 상태예요. 산소도 많고 별로 움직임도 덜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 몸에서 알아서 만든다. 너무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근데 이거를 만드는 게 40세 이후에 몇 프로나 떨어진다고요? 한 절반 이상이 떨어져 버려요. 이거는 이제 질산염 경로인데 상추라든가 그런 야채를 먹으면 입안에서 오래 씹잖아요. 그러면 침에 섞입니다. 침에 섞이면서 구강 유산균이 채소 안에 있는 질산염, NO3-인 이 질산염을 산소를 떼내요. 떼내가지고 아질산염으로 바뀝니다. 이게 위로 들어옵니다. 위에 들어와서 위산에 의해서 이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위 점막이나 장 점막에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가지고 돌다가 혈관 내피라든가 신경 또 면역 세포들이 받아들여서 쓰는 거죠. 그 중에 한 75% 정도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나머지는 조직에서 산화질소를 만듭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 운동할 때, 뇌경색이 있거나 허혈성 질환이 일어나면 그쪽으로 산소가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응급이다. 큰일 났다. 빨리 만들자. 질산염, 아질산염을 가지고 산화질소를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야 혈관도 더 만들고 더 에너지를 만들어라.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만들어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한 75에서 80%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잘 씹어서 먹어야겠죠. 근데 씹지도 않고 넘겨버려요. 또 위산이 약해.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질산염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도 기운이 없어. 몸이 안 좋아져. 이 질산염을 테스트할 때 리트머스를 입에다 물고 있으면 분홍색으로 나와야 돼요. 분홍색으로 안 나오면 내 몸에는 지금 질산염이 아주 부족한 상태. 그 상태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로 안 만들어진 사람은 산화질소를 반드시 보충해야 되고, 나이가 드셨다면은 아르기닌 경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질소를 보충해 줘야 돼요. 근데 산화질소를 보충할 때 이제 우리가 주로 어떻게 보충하냐? 전구체, 아르기닌을 먹는다. 근데 아르기닌만 많이 먹으면 이 효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리고 혈관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독이 돼요. 그러니까 아르기닌만 먹으면 큰일 나요.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이 NOS라는 효소가 부족한,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분들. 그리고 질산염만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데 구강 상태를 너무 가글을 많이 하고 치약을 많이 써가지고 구강 내 유익균들이 싹 죽어버렸어. 또 위산이 약해.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대사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산화질소 자체를 먹게 하는, 그게 제일 빠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걸 보면은 아르기닌이 효소들에 의해서, 보조 효소라든가 조효소에 의해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시트룰린으로 바뀌는데 이게 일부는 신장으로 가서 다시 아르기닌으로 바뀝니다. 아르기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양 보조제로 먹고 싶다면 시트룰린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같이 함유된 걸 동시에 먹어주면 이 해로가 살아나는 거죠. 단, 이 NOS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작동 안 하면 몸 안에 들어와봤자 아무런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주고 위산이나 우리 조직에서 산화질소로 만드는, 이거는 세포 내에서 효소에 의해서 되는 거. 이거는 효소에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이건? 위산하고 구강의 미생물, 장내 미생물이 하는 거. 미생물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NOS를 만드는 효소. 그걸 BNOS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NOS가 있죠. BNOS, ENOS, NNOS, INOS, 이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산화질소 풍부식품을 먹고 위산에 의해서 흡수되고 다시 침으로 분비되고, 또 이 아질산염이 몸에 돌면서 우리 세포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산소 조절 시스템이에요. 자동 조절 시스템. 산소 농도가 떨어지네? 그러면은 뇌에서 산화질소 만들어. 그러면은 L-알기닌 경로 있죠? 그 경로를 활성화해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 하고 이제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혈관 확장시키니까 혈류가 빨라지고 혈액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죠. 근데 뇌에서는 너무 또 산소가 많이 되면 어때요? 오히려 그건 독이 되잖아요. 산소 너무 많이 마시면 어때요? 활성산소 더 많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너무 또 증가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산화질소 만들지 마. 그러면 혈관이 또 수축을 하겠죠. 수축했다 확장했다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항상성이 딱 가지고 혈관이 딱 굳어버린 걸 뭐라고 그래요? 동맥경화. 동맥경화가 되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 조절 시스템이 있다. 저산소나 아주 고산에 갔다든가 밀폐된 공간이 있다든가 혈액장애가 있어갖고 흐르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어때요? 응급상황이잖아요. 몸에서는 이제 이 평상 상황이 아니야. 또 NOS가 부족해. 또 협심증이 왔어. 허혈질환이 있어. 운동 중이야. 그럴 때는 이 질산염 경로를 따라서 응급으로 혈액과 조직에서 어떤 효소들에 의해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산소를 일정하게 조절하고 있어요. 사실 산소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면역부터 해서 다 연관되어 있어요. 어쨌든 산소 조절 시스템이다. 산화질소는 가장 단순하게는 산소 조절 신호죠. 산소를 어떻게 사용해라.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산소를 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산화질소를 위산과 네 가지 효소에 의해서 이제 생체에서 질산염 경로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아르기닌 경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산화질소를 그렇게 음식으로 섭취하고 아까 효소로 섭취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이고 직접적으로 산화질소 자체를 먹는 것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밀폐된 플랜트에다가 이제 압력을 걸어가지고 산화질소를 순식간에 0.5초 이내에 확 포집을 해버립니다. 공기 중에 산소 질소를 분해시켜가지고 산소를 딱 산화질소로 만들어 놓고 물속에다 파동수에 용해를 시킵니다. 산화질소가 공기 중에 있을 때는 기체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온화돼요. 산화질소, 양이온이나 음이온으로 고정화가 되고 1개월에서 5개월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점차 공기 중에 산소나 물속의 용존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점점 아질산염, 질산염으로 바뀌어요. 바뀌어도 어때요? 마시면? 구강 유산균이나 위산에 의해서 또 다시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이제 산화질소하고 이제 모세혈관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는 엄청난 혈관의 통로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60대 정도 되면은 이 모세혈관이 있죠. 모세혈관 10개 중에 한 4개가 혈액이 안 흘러. 혈관은 있는데 안 흘러. 그거를 유령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령혈관은 왜 생길까요? 문 주위에 모세혈관 많잖아요. 그 중에 10개 중에 4개가 안 흘러. 그러면은 뭐 항반변성이 있는다든가 백내장이 온다든가 침침하거나 비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 쪽에 모세혈관이 많이 피면 간 질환이 오고 신장 쪽에서 막히면 신장 질환이 오는 거고 무릎 쪽에도 모세혈관이 막히면 관절염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쪽으로 주로 막히냐에 따라서 그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이 왜 막히냐고, 왜 유령화되냐고. 모세혈관 한 이 정도라면 적혈구가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를 통과하려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가려면 심장의 압력, 혈압만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기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혈관이 이완이 안 돼. 딱딱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 굳어버렸어, 여기는 이미. 그러니까 여기는 사용 불가 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모세혈관이 퇴화되고 노화되고 유령화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세혈관 하나당 세포 한 600개 정도가 먹고 사는데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산소가 안 오잖아요. 택배가 안 와. 먹고 살 음식물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신생혈관을 만들죠. 그리고 혈관을 비틀고 꼬아서라도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꼬이거나 비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그래서 모세혈관 기형화가 일어납니다. 기형화의 원인은 유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혈액이 안 오니까 영양과 산소가 오지 않으니까 신생혈관이 만들어지거나 비틀거나 꼬이거나 확장되거나 하면서 이상한 모양의 모세혈관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뭐 때문이었어요? 혈관 자체가 굳어버리고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산화질소가 부족해진다. 산화질소의 리듬이 붕괴되면 유령혈관이 발생했다가 기형혈관으로 가는데 그러면 산화질소를 다시 깨우는 방법은 뭐가 있냐? 인터벌 운동. 인터벌 운동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터벌 운동은 가볍게 걷다가 확 달렸다가 또 가볍게 걷다가 계단 확 올라갔다가 이거는 마치 원시인들 같아요.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살살 갔다가 쫓아가서 창을 던져야 된다면 확 또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원시적인 삶을 살면 인터벌 운동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을 본따서 걷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일정하게 걷는 것보다 약간 속도를 빨리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혈압을 또는 심박동이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라. 자연에서 하는 거라. 인터벌 운동을 한다든가 1분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6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쉬고 66이나 5호흡법으로 느리게 호흡하면은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질산염 경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영양 보조, 미토콘드리아가 좋아하는 영양소를 보조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영양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산화질소를 활성화하는 건강 설계를 해보자. 20대의 모세혈관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1번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들이 이제 활성산소를 만들고 뭐 대사가 안 돼서 문제가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NOS가 감소하고 또 운동도 부족해 현대인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모세혈관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제1번은 식이질산염을 충분히 섭취하자. 질산염 풍부식품이 누꼴라, 피자 위에 누꼴라 있죠? 그 다음에 시금치, 비트, 그 다음에 근대라든가 상추, 샐러리, 뭐 배추, 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구강 미생물을 잘 살려야 돼. 근데 너무 가글링 한다든가 너무 강한 치약을 쓴다든가 하시는 것은 불리하다. 구강에. 구강 유익균이 싹 죽어버리면 질산염을 아질산으로 못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비타민C나 폴리페놀 같은 거하고 같이 섭취를 해야 된다겠죠. 왜냐하면 질산계 것들이 그 아민하고 만나면 니트로소아민 같은 발암물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항산화제, 비타민C라든가 폴리페놀이 많은 항산화제를 같이 먹어야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이 질산염 많이 먹으면 발암물질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고기를 구울 때 연기가 나잖아요. 그렇게 고온 요리할 때 이 질 속의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기의 질산염하고 채소의 질산염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고기 구울 때 타고 연기 나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산화질소 소금을 부으면 억제가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혈류가 더 흐르게 되잖아요. 혈류가 흐르면은 혈관 내피 세포가 있는데 적혈구나 여러 가지 백혈구가 이렇게 치고 가겠죠. 그러면 얘가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으면 혈관을 확장해야 되겠다. 혈관 내에 있는 찌꺼기나 여러 가지 것을 더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두 번째고 1번은 혈관 벽이 자극을 받다 보니까 혈관에서 내피 세포가 산화질소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요. 근데 운동을 평소에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그 기능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혈관 내피가 이제 손상까지 입어요. 손상까지 입다가 박리까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막 그쪽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가지고 막고 그러다 보니까 죽상 동맥경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운동이 최고의 좋은 그 전략인데 중요한 거는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저강도는 또 자극이 없어. 중강도 운동.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는 중강도이면서 약간 호흡이 숨이 찬 정도. 그렇게 하려면 인터벌 걷기를 한다든가 계단 오르내리기 한다든가 자전거로 인터벌 운동을 한다든가 종아리 펌핑 운동은 왜 좋을까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아리 펌핑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더 빨라지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먹어지나요? 이렇게 운동할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산화질소를 보충합니다. 산화질소를 보충하는 것은 전구체나 대사체를 먹는 방법도 있지만 산화질소 자체를 포집해 놓은 화동수에 녹아있는 산화질소 활성수를 직접 마시는 것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산화질소 활성수에는 약 7ppm 정도의 이 산화질소가 함유가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산화질소만 먹으면 안 된다겠죠. 조효소라든가 또 보조 영양을 같이 먹으면 좋다겠죠. 그래서 비타민 C라든가 B6, B9, B12 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저번에 혈관 건강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또 뭐 혈관 이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마그네슘 또 아연이라든가 이런 거 면역에 아주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아르기닌 같은 이제 전구물질이 부족하신 분들은 또 아르기닌을 섭취해줘도 괜찮겠죠.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비타민 C 같은 비타민 이런 항산화제,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면 더 안정되게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 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같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산화질소만 먹는 게 아니라 조효소 역할하거나 보조 역할하는 영양과 같이 섭취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산화질소만 달랑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이 들면은 20대에 비해서 40대에 50%로 줄어들고 60대에 15%, 70대에 10% 정도 줄어든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식이 습관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고 차라리 이제 산화질소를 보충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화질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먹을까 했을 때 산화질소 활성 포뮬라, 산화질소를 먹는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산화질소가 함유된 산화질소 활성수에 이런 동충하초의 코디세핀 엄청난 항암 효과가 있죠. 항염증 효과. 또 커큐민도 폴리페놀이 덩어리잖아요. 밀폐슬슬 간 보호를 하고 또 알기닌이 부족하면 전구체 역할을 해줘서 또 혈관을 확장하는데 NOS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함유된 것을 같이 먹으면 좋은데 이게 흡수율이 낮아. 굉장히 흡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근데 아주 극미세 파동수로 나누어 해가지고 콜로이달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게끔 돼 있는 그런 액상차하고 이제 산화질소 소금을 같이 결합해서 먹게 됩니다. 산화질소 소금을 같이 먹는 이유는 전해질 공급원이면서 또 산화질소를 이 소금 안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또 산화질소를 같이 먹는 게 돼요. 이거를 만들 때는 갯벌 천일염으로 만드는데 천일염을 양자 파동수로 세척하고 정화시킨 다음에 산화질소를 넣는 처리를 합니다. 나노화된 액상 음료와 양자 파동, 산화질소 소금을 같이 혼합해서 먹으면 산화질소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포뮬러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따뜻한 물에 희석해가지고 아침에 500에서 1리터, 저녁에 500에서 1리터 정도를 매일 드셔주면 건강에 개선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산화질소 활성 방법은 산화질소 소금과 이 산화질소 활성수를 생수에 혼합해가지고 산화질소 활성 음료를 만드는 거죠. 먹게 되면 어떤 분은 막 수면의 변화가 와요. 나가 떨어질 정도로 잠이 잘 온다. 또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설사를 통해서 또 장이 싹 또 청소가 되기도 하고 염증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체온이 상승되기도 하고 혈액이 더 잘 흐르는 느낌, 그리고 신경 감각이나 기억력, 말초성 신경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혈압, 혈당, 고지혈 같은 여러 건강 수치들이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드실 때 일시적으로 호전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때는 양을 줄이시고 드셨다가 점점 또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 기간만 잘 넘어가면 굉장히 상쾌한 몸으로 바뀌게 되죠. 뇌파기나 맥파기 같은 게 있으면 뇌파 측정에도 굉장히 안정된 파동으로 바뀌고요. 맥파도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